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태 들어가게 되면 쟤들이 스텝이 꼬인다. 그래서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이상한 마비 상태 비슷하게 될 거다. 쟤들이.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여기서 좀 버티면 된다. 그게 좀 제대로 이제 각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뭐 헌재 문제도 그렇고.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중국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꼼지락거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급체했습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두 입을 크게 베어 물었어요. 한 입에 이재명 민주당을 자기 직할 부대처럼 베어 물었고, 두 입에 조중동 한동훈까지 자기 마수 아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급체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3대 반란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쪽,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 쪽, 조중동 쪽이 3대 반란 세력이 이제 뿔뿔이 제살길 찾아서 튀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탄핵 소추 투표 결과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찬성이 204, 반대가 85인데 기권 3과 무효 8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탄핵 거부 자체가 96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권과 무효를 합치면. 결국은 찬성은 그럼 192명에서 12명 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또 조중동 그리고 검찰 경찰이 그 푸닥거리를 떨었는데 불과 12표밖에 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현실 정치에서는. 자, 근데 12표 중에 절반은 한동훈이시면 비례대표죠. 나머지 절반은 한동훈이 뭐 그게 울산이 됐던 뭐 어디가 경북 어디가 됐던 뭐 서초가 됐건 무슨 뭐 저기 송파 갑이 됐건 한동훈이시면 지역구예요. 뭐 국민공천인가 뭐 전략공천인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송파갑의 박정훈 조선 출신 이런 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증거는 없지만 뭐 아니면 박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반대했다 하면 제가 여기서 반대 선언 시켜드릴게. 비례는 튀어나가면 의원직 상실이죠. 지역구는 이게 노른자유여가지고 국힘 빠찌를 떼는 순간 튀어나가서 차기에 이제 백수되는 겁니다. 따라서 12명의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의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박살난 거죠.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는 이제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한동훈이 노는 꼴을 보고서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한동훈이는 저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청부업자다. 그런 말을 했다가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지난 총선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봤냐 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 등 윤석열의 그 업적이 있어요. 분명히 아주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그 업적을 그대로 어필을 하면서 지금 비록 참 경제가 아직 덜 풀려서 굉장히 팍팍하시지만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총선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깎아내리고 나는 석열이 아니에요. 나는 김건희 미워해요. 이런 메시지 띄워가지고 총선을 벌였으니 이거는 결국은 조선일보라 쓰고 한동훈의 배후 이렇게 읽고 또 한동훈이라 쓰고 조선일보의 시다바리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지역구 당선이 확정적인 송파갑과 서초울의 박정훈, 신동욱 등 조선 출신 2명을 박았고요. 비례 당선이 확실한 12번의 조선 출신 유용원을 박았죠. 이 세 분 요번에 반대하셨기를 참 이제 간절히 그러는데 박정훈은 자기는 찬성할 거다라고 페북인가 어디 썼어요 벌써. 또 여의도 연구소 등 당내 핵심 요직에도 조선 출신들을 마구 박아 넣습니다. 조중동의 원래 목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좀 뭐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존재했던 당이 있습니다. 그게 유승민당, 바른정당이죠. 이 바른정당 시즌2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조중동은. 바른정당은 창당 8개월 후인 9월부터 흐물흐물 녹아서 결국 안철수당, 국민의당에 잡혀 먹었습니다. 바른정당 출범 때에는 화려했죠. 실세처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던 2017년 1월 유승민, 김무성,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주호영, 김용태 등 힘께나 쓰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33명이 탈당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너끈히 형성했던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 분수령이 20석이죠. 즉 바른정당에 의해서 박 대통령 탄핵과 감옥행이 확정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때 앞장서서 피 묻힌 사람들 지금 제대로 지금 뛰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네. 여기서 잠시 세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르죠. 108명 중 96명이 결국 탄핵을 거부한 셈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89%입니다. 89%예요.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안은 어떻게 됐었냐? 2016년 12월 8일입니다. 그때는 탄핵소추 의결이 어떻게 됐냐? 과반이 그때는 새누리당이 152석이에요. 과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탄핵에 반대한 거는 얼마냐? 56명만 반대했고 기권 무효 불참가를 포함하면 66명이 탄핵을 거부한 셈이에요. 이는 새누리 의원 152명 중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89%가 이걸 거부했는데 탄핵을. 그 당시엔 43%밖에 거부를 못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불과 한 달 후에 그중에 33명이 튀어나가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정당을 따로 살림을 차렸다고요. 그러니까 등짝에 칼을 단단히 꼽은 거죠. 예.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감옥에 가세요. 탄핵당하시고 빠이빠이 이걸 한 거예요. 예. 그게 바른정당입니다. 바른 감옥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국힘의 절대다수 의원들이 한동훈 제거에 나섰죠. 한동훈이가 끝까지 나는 대표 계속한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다가 거의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오다시피 한 거죠. 이 사건을, 한동훈 제거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2016년 12월 중순에 비교하자면 유승민, 김무성을 제거하러 나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예. 자, 조중동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중국이랑 연결시켰으니까 중국 공산당과의 꼬리가 좀 그래도 눈에 좀 잘 보이는 데는 저는 중앙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에서 시스템 키친과 가구를 팔아 돈을 번 A사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너가 중앙의 오너 홍석현 회장을 위해 수천억 원을 질러서 만든 재단이 여시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구호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여기서 따온 이름이고요. 이게 사무총장이 얼마 전까지 이광재 씨죠. 색깔 진한 양반. 굉장히 색깔 진한 양반. 그래서 거기는 참 그 조중동 중에 이제 중앙은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 그 사슬이 좀 눈에 보이는 편인데요. 조선은 좀 달라요. 조선일보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연결고리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나의 간접적 증거, 근데 좀 그래요. 안미경중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조선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면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 한자에 안미경중 저렇게 국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오히려 일본의 그 흑막, 이걸 구로막구라 그러는데 이 흑막과 좀 관계가 깊을 수 있다고 봐요. 구로막구는 극우 성향의 일본 최상류층으로 마쿠 지배 집단이죠. 위대한 조선일보가 중국 간첩에 놀아날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작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본 구로막구와 관계가 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로막구는 첫째, 중국이 성장해서 도전함으로써 난세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난세가 와야 미국이 일본을 키워서 군사적으로 엄청 키워서 또 일본이 군사적으로 날뛰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일본이 정상국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구로막구는 두 번째, 북한이 멀쩡하게 강화돼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자기들이 날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구로막구는 셋째, 한국에서 자유공화 흐름이 강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가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러니까 만만한 말하자면 요리거리가 돼야겠죠. 구로막구 입장에서 보면.
구로마코는 넷째, 한국이 한미일 삼국체제를 강화해서 일본을 반중 최전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 질색합니다. 구로마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반중 최전선에 쓸 일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데리고 반중 최전선에 쓰고 자기들은 뒤에서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그 실리를 챙기고 이런 구도를 선호하겠죠. 구로마코에 이런 네 가지 정도 성향이 있는데 저는 여기랑 오히려 조선이 가까우면 가까울 거다. 중국보다는. 조선일보가 가끔씩 내배우는 극단적 우파 주장은 구로마코와 닮은 꼴입니다. 또 조선일보가 밟아온 대한민국 걸레 만들기 행보는 구로마코의 로망이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의 배후 커넥션이 구로마코라고 음모론적으로 추정합니다. 증거 있냐? 몇 가지 제가 입에 꺼내기가 힘든 그런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정황이고 입에 꺼내는 순간 여러 사람이 좀 괴로워집니다. 조선이 왜 한동훈을 그토록 일편단심 밀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중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장인 진형구의 중국 커넥션입니다. 이거는 한 1개월 전쯤에 고성국 TV에서 제대로 한번 다뤘죠. 한동훈 장인 진형구는 중국 공산당 VVVIP. 일찌감치 20여 년 전부터 차이나 라이프라는 중국 찬양 매체를 진형구 변호사는 운영을 해왔고요. 또 시중에는 진형구가 중국 공산당에 무시무시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루머가 무성합니다. 그 루머를 집중적으로 다룬 게 고성국의 정론일침, 한동훈 장인 진형구는 중국 공산당 VVVIP였습니다. 또한 한동훈의 두 번째 중국 관련 의혹은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이죠. 김 의원은 장인이 중국인으로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저의 추정, 이와 같은 저의 의혹의 바탕에서 소설을 쓰자면 조선일보 한동훈 커플은 일본 구로마코 중국 공산당 커플의 믹스 혼혈이죠. 한동훈은 중국적 커넥션이 강하고 조선은 구로마코 커넥션이 강하니까 두 커넥션의 믹스 혼혈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든 누구든 해외이든 국내이든 공작의 핵심은 절대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교토 3굴. 여러 개의 대안을 운영해야 배신이라든지 상황 급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대안을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스텝에 꼬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1월에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편에는 국민당 후보 허우유이, 다른 한 손에는 민중당 후보 커윈저, 이 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이 두 후보 사이 단일화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라이칭더가 총통이 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중국 공산당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민주당을 적통 후손으로 키우고 조선일보 한동훈을 혼외자로 키워온 셈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이번에 이 두 집 살림 전체가 다 그냥 폭망하게 된 거죠. 아무튼 지금 국회의원들 89%가 단결해서 탄핵을 거부하고 한동훈을 제거함으로써 3대 반란 집단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해야 될 처지입니다. 민주당, 조중동, 검경, 이게 3대 반란 집단입니다. 이 세 개의 이질적 집단이 야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냐? 여기 이 이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바른정당 시즌2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예요.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든가 혹은 지역구 20명 이상이 한동훈을 따라서 분열하면 이게 바른정당 시즌2가 되거든요. 이게 될 거라고 믿고 조중동이 내란수계라고 선동질을 했고 민주당이 윤석열 인격살인을 했고 심지어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이제 정보를 미국 쪽에서 김어준한테 제보했다 이런 식의 거의 무협지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경이 내란 올가미를 가지고 흔들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고요.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든가 아니면 한동훈이 당을 깨고 나왔을 때 20, 30명이 따라 나온다. 그 지역구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지역구가.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셋이 말하자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국힘 내부 분열이 심해져서 원내교섭단체 지역구 20석 규모의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유승민, 김무성의 바른정당 시즌2가 바로 그 공통분모입니다. 이 공통분모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3대 반란 집단, 즉 민주당, 조중동, 검경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모멘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은 뭐냐? 국힘이 원내 교섭단체 지역구 20명 이상 수준으로 분당하기는커녕 또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기는커녕 실제로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지역구 배반자 6, 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거기다가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기는커녕 대표직에서 멱살 잡혀 끌려 내려왔습니다. 즉 민주당, 조중동, 검경으로 이루어진 3대 반란 집단이 상호작용하여 모멘텀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통분모에 대한 기대, 바른정당 시즌2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부도난 거예요. 이 부도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다가 급체한 거예요. 그러면 급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사광난하죠. 눈알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 나고 하얘지고 자수 나쁘면 돌아가시죠. 이에 따라 3대 반란 집단은 크게 위축됩니다. 검경의 이탈이 일어납니다. 검경 이제 알기 시작한다고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올가미를 씌우는 공장은 실패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내란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아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치면서 내란 거론하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괴라고 지명하는 거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과연 그 같은 수사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윤석열을 주 피의자로 삼아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보고서 결론, 또 그것에 바탕을 해서 자기 이름 걸고 영장 칠 수 있는지, 그런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판사가 자기 이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살떨리는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거나 한동훈을 따라서 지역구 배지가 20, 30개가 튀어나가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건 역적 성공한다. 반란 성공한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길이 막혀 있다고요. 그 길이 막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당히 많이 주저앉게 되죠. 또한 조중동의 혓바닥을 둘러 갈라서 이 말인 듯 저 말하는 이중화법을 사용하게 되죠. 벌써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한동훈이 멱살 잡혀서 당대표에서 끌려 나오기 시작한 건 이틀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그때 분위기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왔다. 중앙이 그렇게 보도를 했죠. 한동훈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조선, 동아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감 잡기 시작한, 이제 혓바닥 둘러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forked tongue이라 그러죠. 성경에 저는 교훈 안 내립니다만 아마 시편에 나올 겁니다. 저 흉악한 놈들은 혓바닥에 둘러 갈라진 놈들로서, 그러니까 뱀 같은 자들이라는 소리죠. 게다가 미국이 박근혜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선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런 탄핵 소추서 구절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또라이들이라고 발박을 했죠. 그게 어떻게 탄핵 이유가 되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 탄핵 소추 문건은 그 구절이 또 싹 빠졌다며 더 쪽팔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조국당 김준영 의원, 조국당 김준영 의원이라 그러는데 조국당이라고 하기 전에 문재인 국립외교원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국당에서 배지를 찼죠. 색깔이 굉장히 진한 인간입니다. 김준영이가 마치 주한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식으로 암시하면서 미 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미 대사관은 즉각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논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 대사관의 X.com 그 소셜미디어 메시지인데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통상 외교적 대화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라고 김준영 의원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Utterly false. 문재인의 국내외교원장 김준영은 그러자 또
내 얘기는 진실입니다. 미국 대사가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취지로 또 부득부득 자기 얘기가 진실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미국에 과연 김준영 같은 이런 류의 인물들을 어떻게 볼까요? 또 이런 류의 인물들이 지금 이 야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야권은 다 이런 류의 인물들이다. 뭐 이거 답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미국이 무슨 판단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릭 스캇 미 상원 의원은 윤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된 중국 간첩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리스캇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캇 의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진 못한다면서도 중국의 위협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they are trying to destroy our way of life. Whenever anybody's talking about the actions of the Communist Chinese government, we have to take it seriously and do whatever we can to stop them. 예, 참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미국 입장이 어떤가는 여기서도 나와요. 계엄 직후인 12월 4일에 친트럼프 성향의 대표적 매체인 폭스에 출연한 또 이 사람도 친트럼프 진영이죠. 중국 전문가 고든창. 예, 저랑도 한번 미국서 같이 토론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든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친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렇게 맹렬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as just stunning. President Yoon has been a for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 Asia. President Yoon has been a for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 Asia. And he will leave one way or another. He'll step down or be impeached and convicted. And he will leave one way or another. He'll step down or be impeached and convicted. And that leaves the door open for China and North Korea for serious troublemaking in the region. And that leaves the door open for China and North Korea for serious troublemaking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s are alway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in the South. Now the door is open to them. Yoon was in a sense right. The opposition, the progressives, the leftists really have been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They've been attacking South Korea's democracy.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중방송이니까 그럼에도 뭐 계엄령 자체는 좀 허술했고 그건 잘못한 일이다라고 바로 뒤에 나와요. 짧게. 그러나 그 앞에까지 얘기를 쭉 보면 민주당 쟤들은 좌파고 골수 친북이야. 그리고 쟤들이 attack the democracy of South Korea. 한국의 민주주의를 쟤들이 공격해왔어. 그리고 Yoon was in a sense right. 뭐 윤이 그 올바른 판단한 거야. 어떤 면에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를 드렸죠. 윤 대통령의 초단기 계엄이 미국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한테도 경고를 주었지만 안이하게 짝이 없는 미 국무부 관료주의 집단, 외교관으로 모아진 거죠. 이 사람들 뭐 지금 정권 교체기에 한국을 무슨 조국처럼 생각해서 뭐 한국의 그런 그 내밀한 그 속사정을 다 가지고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게 가슴이 벌렁거리게 고민하겠어요? 그냥 뭐 윤석열 하고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그거 잘 되고 있지. 그럼 하고 그냥 해롱 탱자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국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들은 정권 바뀌면 이제 빠이빠이요. 거기다 트럼프 진영은 이 트럼프의 할배가 굉장히 사나우신 분이니까 이게 한국한테 쟤들은 뭐 머니머신 아니야? 그 돈 많이 버는 애들 아니야? 그 돈 그냥 ATM 기기처럼 딱 누르면 돈이 쫙 쏟아질 수 있잖아. 내가 잘만 누르면 한 100억 그냥 쏟아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 조치를 한 방 강하게 때리는 거 이것에 지금 집중이 돼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제는 눈 부릅뜨고 한국의 속사를 들여다봐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대형 사고 나는데. 승부사죠. 예, 승부사입니다.
국힘은 뭐 가끔 개헌 같은 헛소리를 하지만 일단 똘똘 뭉쳐 있어요. 네, 국힘이 단결돼 있고 한동훈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맨 왼쪽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이제 프로답게 끝까지 파이팅이죠. 윤석열의 결기와 역량이죠. 그리고 자유공화시민의 역량은 2016년 12월, 뭐 12월 초에 이 무렵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이제 규모가 부풀려고 막 시작할 때예요. 그 탄핵 소추 전에는 뭐 박사모 분들 대구에서 버스 글쎄요, 한 20대, 30대, 한 1000명, 1500명 올라오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 오다 가다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이 주변에서 구경하는 그런 종류의 모임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동대문 역사공원 앞고 광장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서울역 광장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또 미국의 단호한 입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 오바마 힐러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문재인 집권시킨다 이런 시나리오로 기울었다고 좀 보고요. 안 그럼 반기문을 그렇게 주저앉힐 수가 없죠. 힐러리 홍위병이. 예. 지금은 뭐 전혀 다르죠. 예. 민주당이든 뭐 트럼프 진영이든 이제 여기 더불어민주당을 갈아 마시려고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이랑 살벌하게 가장 많이 힘겨루기를 한 사람은 문화미 승만이었었어요. 오죽하면은 8월 15일 날 귀국을 못하게 잡았잖아요. 운함은 무국적자여갖고 미국 정부가 미국 땅을 떠나게끔 해주지 않으면 못 떠나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일성이나 김구나 전부 다 여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그게 일제 여권이든 중국 여권이든 중국 국민이든 뭐 김일성에는 중국 공산당을 했으니까 중국 공산당을 했으니까 중국 국적을 취득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김일성에는 또 끝에 소련국 88 국제여단을 했으니까 그때 국적은 뭐였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나 운함은 국적이 없었습니다. 1933년 초에 그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회의 갈 때 일종의 사문서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한 1호 여권이에요. 여기에 종이에다가 사진 붙이고 문화미 승만 발행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놓고서 요 아래다가 그 미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의 이 사람의 신원을 미국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서명 받아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래서 운함하고는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도 가까울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유신 들어오고 나서 이제 특히 카터 되고 나서는 뭐 완전히 원수 같은 사이 됐고요. 미국은 이 한반도라는 데가 워낙에 민감한 데여 갖고 이 전투적인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자유공화 세력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혹은 견제를 해요. 그래서 저쪽을 많이 키운 면이 있어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김대중을 감옥에서 빼낸 건 미국이었고요. 김대중이 그게 80년 12월이었나? 특별기를 타고 미국 덜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 그걸 달려 나와서 마중을 해준 사람은 에드워드 케네디인데 그 에드워드 케네디는 당시 민주당 진영에서 카터보다 더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미국이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자유공화 흐름을 대표하게 됐거든요. 요번에 특히 이번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이랑 미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뭐 잘못 알지 않았다면 1945년도 이후로 8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 자유공화 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겨요. 앞으로 만약 지지한다면, 근데 눈으로 안 보이게 여러 가지 세련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른정당 시즌2 완전히 개꿈된 거죠.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거나 혹은 지역구 20명 이상이 한동훈을 따라 분당을 하거나 이거 완전 개꿈된 거죠.
이게 현실화된다라는 전제 아래 검경 사냥개들이 내란 올가매 들고 뛰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는 전제 아래 조중동이 내란 숙의 윤석열, 내란 숙의 윤석열 이런 식으로 몰았던 거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이 그냥 계속해서 윤석열 인격살인을 저질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세력이 각각 이제 각자 도생을 위해서 뛰어야겠죠. 네,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